저희 팀 이름은 IMGS입니다. IMGS는 이매진 빌더와 GS 건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단순히 두 회사의 이름을 합쳤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상과 실행이 결합해 미래 건설을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경연자료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됐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술성, 효과성, 혁신성, 협업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성 부분입니다. 빔 모델을 단순한 3D 시각화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 검토부터 계획, 품질 관리까지 실제 의사결정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MGS에서는 작성된 빔 수행 계획서에 따라 기본 가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성과품을 누락 없이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IS19650과 건설산업 빔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모든 문서들은 실 프로젝트 실행 기반으로 직접 작성하였고요. 실행 결과를 총 80페이지의 빔 결과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작성된 모델에 대해서 실제 품질 체크부터 모델을 통해 구조도와 일람표도 추출하였습니다. 최종 제출 모델은 설계 시공 검토를 거쳐서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5층 중축 구조는 장스팬 확보와 구조 효율성, 신미성을 고려해서 철골 트러스로 변경하였고 흑막이 가설 공법과 중장비 운영 검토도 반영했습니다. 현장 조건 분석은 착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핵심 프로세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법 선정, 공정 계획, 설계 검증 등 모든 시공 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해당 부지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전주, 전선 등의 지작물로 중장비 및 공사 차량과의 간섭이 우려되었습니다. 공사 부지가 협소하여 장비 및 차량 이동 동선 및 배치에 제약이 크고 진입도도 폭이 협소하여 진출입 곤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GIS 디지털 서베이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GIS 검토 결과 기존 학교, 출입구 상가에서 과거 실제 홍수 피해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침수심 등 보다 확대된 데이터를 통해서 성토, 경사 등 부지 계획과 배수, 방수 계획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공 빔 수행을 위해 빔 모델을 실제 좌표계와 일치시켜 모든 검토가 현실 기반 디지털 트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공된 지적도와 빔 모델을 비교해 보니 대지 경계가 불일치했고 GRS80이나 베슬 좌표계 어디에도 정확히 맞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대지 경계 도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작성되지만 이 부지는 해당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대지 경계를 검증했고요. 토지 대장 면적과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계를 사업부지 경계로 확정했습니다. 접수된 설계 도서에는 기준 레벨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수치 지도상의 등고선 정보와 드론 데이터의 표고값을 기본으로 기준 레벨을 15m로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레벨에 대해 설계 도서를 접수하여 레벨 정립 후 모델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기준을 바탕으로 디지털 서베이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를 정합하여 기존 건물의 인면도와 평면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빨간색이 설계, 흰색이 실제입니다. 인면 검토 결과 설계는 4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은 5층으로 약 4.7m의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계 폭은 실제와 약 1.5m 차이가 있었고요. 실제 건물은 약 1도 정도 회전되어 있습니다. 하늘색 점선 부분과 같이 실제 학교 입구에는 지붕 및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계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공간은 공사 시 차량 및 중장비의 주요 운송 경로이므로 실제 현황 데이터 기반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상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간의 거리는 6.1m이지만
실제 간격은 설계 대비 2m가량 적어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까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좌우측 출입구에는 실제 현관 철골 구조물이 존재하여 신규 구조물과의 간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존치 구조물의 철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장 진입로는 모두 서로 다른 방향의 일방 통행로입니다. 보조 게이트 쪽 도로폭은 2.6m, 보도를 포함하면 약 5.3m이고요. 주변에 주택 출입구가 많아 공사 차량과 주민 생활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주, 전선, 표지판 같은 지장물이 5m 아래에 있어서 대형 차량 통행 시 간섭이 우려됩니다. 주 출입구 쪽 도로폭은 2.4m, 약 보도를 포함하면 약 4.5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접근 환경을 검토한 결과 임시 도로 전면 허가를 받아 보도까지 포함한 진입로를 확보한 뒤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며 보행자 통행 대책과 교통 안전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대지 여유 공간은 1.5m에서 6m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가설 방음벽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부지 내에서 차량의 양방향 통행폭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를 합니다. 또한 대지에 접한 도로가 모두 일방 통행이어서 우측 공간을 주출입로, 아래쪽은 보조 출입구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 내 차량과 중장비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슬로리얼 기반의 탑다운 공법을 최적안으로 도출했습니다. 슬로리얼을 외벽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지하 주장 외벽 두께를 내부 쪽으로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 외벽에 접한 계단실은 최소폭 1.2m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단실 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기술적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술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D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공정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정은 먼저 펜스, 출입구를 설치하고 가이드월과 슬러리월을 시공합니다. 이후 지하 주차장 터파기와 진행되고요. 터파기 레벨 단차로 인한 램프의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에 임시 토류판을 설치를 하고 조닝을 구분하여 터파기를 진행합니다. 복공판이 시작되면은 작업 공간과 가설 사무소, 적재 공간, 차량, 이동 공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복공판으로부터 1구역 끝단까지의 거리는 약 50m로 해당 공간을 활용해서 1구역의 지하 공간을 시공합니다. 1구역이 완성되면 복공판을 해체하고 램프 구간 터파기 후에 토류판을 해체합니다. 나머지 2구역 지하 공간 시공이 시공되고 완료 후에는 1층에 작업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골조 시공을 진행합니다. 지상 골조 착수 시점에는 이동식 크레인, 펌프카 및 차량 등의 동선과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시공 효율이 높아집니다. 선정된 슬로리얼 기반 탑다운 공법을 대상으로 4D 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골조 공사 및 공정 계획을 사전 검증하고 최적화했습니다. 공통 데이터 환경 내 이슈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공정 단계별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품질, 시공 및 안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시공성 개선, 설계 및 모델 오류, 간섭 등 여러 케이스로 설계 37건, 시공 16건에 대한 이슈를 등록하였고요. 각 이슈의 근본 원인은 부적절한 계획과 설계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각 이슈들은 CD 내에서 관리되고 이슈 프로세스에 맞추어 해당 위치부터 담당자, 기록 시간까지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검토된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 2층 계단이 주차장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 계단이 연속되지 않아 직통 계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단실 조닝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했었습니다. 또한 지하 1층은 계단실 벽체가 누락되어 있고 전층의 층고가 달라서 계단 높이와 단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램프는 주차장법 경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경사 벽체의 경우에 골조 공사 중에는 전면 비계가 불필요하지만 작업 중 안전 난간과
외벽 마감용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하고 층별 마감 후 동시 해체가 필요합니다. 벽체 안쪽에는 구조 안정성을 위한 지지대 설치도 요구됩니다. 넷째, 일부 오프닝 구역에는 철골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설계 수정이나 콘크리트 피복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구조벽의 누락이나 겹침, 콘크리트 벽체와 기둥, 철골보 간의 간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 철골보가 미조정된 부분이 많아서 시공과 형틀 작업이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기둥축, 방향 오류나 계단 손잡이 누락 같은 세부적인 설계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 철골 조정과 세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CD 내 이슈로 도출된 항목을 대상으로 빔 기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가능성과 중대성 부분을 정량 분석한 후에 총 17개의 핵심 리스크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진의 작업 공간 및 통행 동선 확보 계획부터 차량 진입 동선 충돌 문제, 터파기 레벨에 대한 터파기 조닝 계획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빔 모델과 데이터 기반 검증 절차를 적용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시공성, 안정성, 품질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과정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시공 품질 검토 단계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현장은 종이 기반 수기 결제와 대면 검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통 데이터 환경을 검측 플랫폼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출력이나 대면 결제, 보고서 작성 등 같은 비효율적인 절차가 사라졌고요. 검측의 모든 과정이 CDE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시간을 약 73%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측 프로세스는 감리단, 시공사, 협력사가 모두가 함께가 사용합니다. 별도의 플랫폼이 아니라 CDE 안에서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쓰던 검식 양식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혼선이 없습니다. 또 사진 대지와 검측 보고서도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생성되어 CD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 담당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은 구조 부재의 철근 백은 상태를 확인할 때 도면에서 일람표를 하나하나 찾아야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IMG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빔 기반 백은 정보 조회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빌드업과 레비박스를 통해서 철근 백은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요. 빔 모델에 현장에서는 인터넷 없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층에 가서 특정 부재만 누르면 바로 철근 백은 정보가 뜨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는 빔이 단순한 시각화 도구가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실질적인 검측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장성이 커서 다른 현장에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생산성 향상과 안전 강화, 품질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MGS 팀이 갖는 혁신성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빔은 여전히 보여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시공 프로세스에 직접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빔을 단순한 표현 도구가 아닌 시공 단계의 검증, 계획, 품질 관리 전반을 연결하는 실제 빔 성숙도가 높은 선진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형 실행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공 단계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부분들로 빔 기반 프로젝트 진행 시 실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IMGS 팀은 CDE 기반 엔드-투-엔드 시공 협업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 빔 모델 구축 및 활용, 이슈, 검측, 협업 및 자동화, 핸드오버와 디지털 트윈 구현이 전 과정이 이 공통 데이터 환경이 하나라는 플랫폼의 워크플로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CDE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단절되지 않고 전 과정의 빔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장표는 협업 및
그 자동화를 위한 MCP 적용 개념들을 보여드립니다. MCP는 모델 컨텍슈얼 플랫폼, 즉 모델 문맥 기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CDE,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리고 CDE API, 그리고 현장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CDE 내 데이터와 자연어 질의를 결합해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서 형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드린 MCP 도구를 이번 경진대회에서 적용하였고요. 미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층 물량 추출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지하 3층에 구조 부지를 자동 집계하고 MCP가 CDE 모델로 물량 집계를 해서 층 단위 구역의 빠른 비교와 검증용 소량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에 대한 질문 시나리오입니다. MCP는 클라우드 공정표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과 연계하고 공정 부재 매핑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부재에 대한 테이크오프 시나리오입니다. LLM은 이제 MCP를 통해서 슬래브 요소와 속성을 조회하고 수량은 엑셀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테이크오프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분석에 대한 MCP 질문 및 결과입니다. 빔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 위험 요소 후보를 도출했습니다. MCP가 모델의 요소, 위치, 속성을 근거로 가설 목록을 만들었고요. LLM은 이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사전 위험성 검증 표준 회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 빔 검토를 위해 수집된 53개 이슈를 LLM 에이전트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슈를 입력 데이터로 표준화하고 우선순위별로 그룹화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과정에서 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EP에서는 조직 및 참여자의 아레나를 명시하였고요. 이에 기준하여 참가자는 경연 동안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 팀은 사전 경연 사전 준비 단계에서 CD 환경을 구축하고 역할 책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흐름과 검증 경로를 정리를 했습니다. 본 경영에서는 CD 기반 협업 체계로 이슈 등록, 검토, 결정, 산출물 반영의 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였습니다. 파일 충돌이나 좌표 변환, 렌더링 좀 여러 가지 몇 개의 지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ACC의 그 어떤 이슈 트래킹과 표준 템플릿, 체크리스트 자동화 부분으로 이런 병목 부분을 제거했고요. 이런 성과품을 끝까지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6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상황에서 이 협업 도구의 가치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CD, 중앙 모델, 이슈 관리, 검증 로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의 경연 짧은 일정에도 안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본선 기간 동안 중앙 모델 부분이 약 26회 퍼블리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준비, 검토, 본선 실행 전 과정을 CD로 일관되게 연결하면서 짧은 시간에도 재현 가능한 팀 생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경연 시 그 모바일 개발에 집중하는 담당자 1인을 제외한 총 5인이 매번 출석을 했고요. 하루에 대략 한 16시간 정도씩 경연에 집중하는 몰입과 협력에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경연 과정에서 보여주신 팀원들의 진정성과 협력에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럼 IMGS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